반갑습니다. 저는 디키디키에서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신수주 관장입니다. 네, 저는 매일 디키디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발견하면서 느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제가 발견한 것,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겠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아이들이 어떤지를 짚어보면서 디키디키에서의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키디키에서 실내 감각 놀이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현재 한국의 아이들은 줄고 있고 그 아이마다의 그 소비되는 비용은 늘고 있기 때문에 놀이가 과연 아이들에게 소비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되어 있죠. 그런 공간에서 대개 위층과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고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간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놀이를 많이 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해도 장마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사실 나가기가 어려운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인 흐름 그리고 니즈들이 반영이 돼서 실내 놀이터는 좀 필요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마음껏 지금 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잠깐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잠깐이 아니라 길게, 그리고 얕은 것에서 깊게 아주 종횡무진으로 놀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놀이 공간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놀이터는 놀이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가 교육 과정 그 정책에 맞추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형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예기치 않은 팬데믹 같은 그런 현상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놀이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계속 지속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키디키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자연에서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비정형 건축물에서의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그 동대문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지금 미래 세대들로 하여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지금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5일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엄청난 시간을 네, 가지고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큰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서만 좀 국한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쾌적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미세먼지나 예기치 않은 큰 것들에 대해서 좀 인간으로서의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넓은 공간에서의 사진도 좋지만 여기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엄청 흐트러진 사진을 더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매우 정돈된 사진만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키디키는 무엇으로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되게 다 비어져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이들은 디자인적인 감각과 삶의 필요로 한 기술들을 계속 본인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곳은 보호자분들, 그러니까 양육자분들이랑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애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실내 놀이터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되게 분명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저는 아마도 놀이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철학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디키디키는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45만 명이 넘는 어린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진짜 놀이의 힘을 느꼈고, 자연에서 바깥에서 몸으로 노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 대안책으로 실내에서 야외 같은 그런 놀이 공간,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컨텐츠들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 한 사람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두의 놀이터를 표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간 중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된 공간이 있는데요. 놀이터는 그냥 열려져 있지만 그 컨텐츠에 대한 공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디디랩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놀이가 쌓여 배움을 채운다라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의 놀이는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삶에서 아주 풍요로움을 갖기 위한 걸음이라는 과정 하에 저희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스스로 시도해보고 난이도도 결정해보고 또 혹시나 뭐 도전에서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해볼 수 있도록만 이렇게 조력을 하면서 프로그램들,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발신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들로 착안해서 이렇게 이런 양육자들한테 메시지도 전달하고 캠페인 같은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즐거움은 강물처럼 흐르고 놀이는 낙엽처럼 쌓인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의 놀이가 계속 곳곳에서 계속 쌓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디키디키에서의 이 컨텐츠에 대한 공통 분모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난이도를 정하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 혼자 혹은 여럿이서 한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아이들은 계속 이제 놀이를 활동하는 것이고요. 디키디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합놀이대 중심으로 잠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디키디키는 600평 규모의 실내 감각 놀이터인데요. 우선은 그 공간 구성에서부터 처음서부터 고정형 놀이는 40% 정도를 두고 나머지 60% 정도는 그 비고정형,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아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기에서 그냥 맨발로 마구 뛰어놀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뛸 수 있는지, 얼마만큼 높이 뛰기가 가능한지,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본인들이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놀이 조력자라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뭔가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만 좀 제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력자들은 아이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아카이빙하고 잘 놀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에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장 신속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되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키디키에서는 지금 조력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아카이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놀이의 기록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놀이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아이들이 입장할 때 비콘 목걸이를 착용하고 놀이터 곳곳에 있는 비콘 스캐너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몇 분 동안을 노는지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아이는 그냥 그저 놀 뿐인데 퇴장하실 때 양육자들은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몇 분을 이렇게 놀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리포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리포트는 저희가 하워드 가드너의 그 하버드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과 그리고 한국의 누리과정을 접목해서 6가지의 놀이를 분석했고, 그것을 토대로 아이들의 놀이 활동의 성향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어떤 딱딱한 테이블에 앉아서 너가 어떤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한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호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아이도 즐겁고 보호자도 아무래도 좀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지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적 관리도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래는 어떤 놀이를 집중하고 있는지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로 해서 이렇게 놀이 리포트가 앞 뒷면으로 출력이 되어져서 제공이 되어지고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놀러 왔다가 뭔가 내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니까 더 즐겁고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은 바깥놀이도 좋지만 실내에서 왔을 때 보호자분들이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서 이동하지 않고 아이가 그냥 그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키디키에서는 감각 놀이터라는 것에 걸맞게 우리 아이에게 그 발달에 필요로 한 감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크란 촉감 놀이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천연 점토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오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활동들은 아이들한테 여러모로 긍정적인 자극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이번 아래층에서도 부스에서 운영하고 약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 친구 물살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바다에 대해서 아이들만의 그 시각으로 바다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잘 그 그림책 같이 책이 펼쳐져 있고 아이들은 그 책을 보고 보자고 보고 들어가서 어떤 티칭이 없이 아이들 스스로가 펼쳐져 있는 환경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놀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없어요. 아이들 티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을 하면서 클레이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이렇게 표현 활동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분 공간은 보호자를 제외하는 공간,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들어가서 놀이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보호자분들이 들어가면서 놀이에 몰입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만 들어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아이들이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점토를 한 6kg 이상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나갈 때는 이게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는 여기다 전시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7월서부터 한 내 친구 물살이 전시에 그 아이가 만든 초코 케이크의 점토는 지금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한때 어린이였던 그 어른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창의적으로 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계속 전시하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공간 현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그 좀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버려진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라면 봉지나 아니면 버려진 택배 박스 같은 거, 택배 박스를 이렇게 손대지 말라고 넣어놓는 옥수수 충전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청 같은 것도 매번 재사용하면서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촉감 놀이터는 작년 가을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계속 아이들이 만들어 나간 것들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이 공간을 되게 애정하고 있습니다. 촉감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별로 시즈널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봄철서부터 가을철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겨울철 그리고 내년에도 몇 가지의 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도해서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토가 있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뿐입니다. 디키디키에서는 매달 한 15가지 정도의 컨텐츠가 운영하고 있고 그 컨텐츠들은 사실 그때마다의 커리큘럼이 아이들로부터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되게 많은 놀이 컨텐츠가 운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텐츠가 계속 펼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로부터 놀이판이 펼쳐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 ESG 프로젝트인 키마키마입니다. 키마키마는 어린이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팔고 놀고 싶은 장난감은 사는 플리마켓에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아이들이 버려진 장난감으로 다시 자기만의 장난감을 만들고 재사용 놀잇감들로 놀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장난감이 얼마만큼의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지 장난감 경매 같은 것도 하고, 뭐 게릴라 이벤트, 뭐 여러 가지 기부 같은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보호자분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 경제, 그리고 환경,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아이들은 그냥 내가 놀지 않는 거를 팔아서 뭔가 돈이 생겼고 그것으로 즐겁게 놀 수 있다라는 것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디키디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디키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